단 한 번 남녀 간의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남녀가 손을 잡는 것도 가벼운 포옹을 나누는 것도 금지입니다. 허락 없이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거나 통금 시간을 어기면 그 즉시 막대한 벌금과 함께 퇴학 처분을 당합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수도원 같아 보이는 이곳. 놀랍게도 21세기 미국 버지니아주에 실존하는 리버티 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학에는 리버티웨이라고 불리는 철통 같은 행동 강령이 존재합니다. 그 규정에는 성경에 따라 자연적으로 태어난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생활과 양심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초법적인 규칙이죠. 그리고 이 엄격한 도덕의 제국 꼭대기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리 폴웰 주니어. 그는 미국 보수 기독교계의 전설 제리 폴웰 시니어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이 거대한 종교 제국과 수조원 가치의 대학을 물려받은 그는 단순한 총장이 아니었습니다. 신도들에게는 살아있는 도덕적 나침반이었고 학생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백만 명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움직였으며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선거판마저 그의 손끝에서 좌우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제리 폴웰 주니어의 전폭적인 지지 선언 덕분이었습니다. 기독교계의 황태자가 보증한 후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술 한 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혼전순결을 목숨처럼 강요하던 이 거룩한 목사 가문의 황태자가 정치인을 그토록 열렬히 지지했을까요?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기괴했습니다. 남들에게는 칼날 같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며 삶을 통제하던 철면피의 왕.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장막 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술병만 근처에 두어도 퇴학을 시키던 그가 의문의 여성과 술잔을 들고 파티를 즐기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황당한 사진 한 장은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도미노의 첫 번째 칩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설마 목사님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 저 멀리 화려한 휴양지 마이애미의 고급 호텔 수영장으로부터 이 가문의 모든 가식을 단숨에 찢어밟길 한 청년의 폭로가 시작됩니다. 도덕의 제국을 지배하던 왕이 숨겨둔 가장 은밀하고 기괴한 비밀. 그 진실의 문이 열리는 곳은 교회 예배단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마이애미의 수영장이었습니다. 시간을 돌려 2012년 3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고급 호텔 수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안카를로 그란다. 당시 겨우 21살이었던 그는 이 호텔에서 수영장을 관리하고 투숙객들에게 타워를 나눠주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이른바 풀보이였습니다.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고민하던 평범한 대학생에 불과했죠. 그런 그에게 눈길을 보낸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엄청난 부티를 풍기는 중년의 남녀. 바로 휴가를 즐기러 온 제리 폴웰 주니어와 그의 아내 베키 폴웰이었습니다. 부부는 수영장 한 구석에서 일하던 젊고 탄탄한 몸매의 그란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우리랑 같이 방에 올라가서 술이나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나눌까? 21살의 청년에게 이 화려한 중년 부부의 제안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거대 대학의 총장이자 엄청난 자산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인맥을 넓히고 성공하고 싶었던 청년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들의 스위트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청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방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벼운 대화나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베키 폴웰이 청년에게 노골적인 유혹을 건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흔히 있는 자산가 부인의 비도덕적인 외도나 불륜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 제리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21살짜리 청년이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기괴한 삼각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묘하고 은밀한 만남은 마이애미의 호텔 밤을 넘어 폴웰 가문의 사유지, 심지어 리버티 대학교 근처의 비밀 장소에서까지 무려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남들에게는 혼전순결을 지켜라, 이성 간의 부적절한 접촉은 지옥행 지름길이다라며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던 기독교계의 거물이 뒤에서는 아내의 외도를 부추기고 이를 관음하며 쾌락을 느끼는 이중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청년 그란다 역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이 강력한 권력자 부부의 성적 장난감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끝내고 싶었지만 상대는 미국 정계를 뒤흔드는 거물이었습니다.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이라도 했다간
소리 소문 없이 매장당할 것이 뻔했죠. 제리 폴웰 역시 이 젊은 청년의 입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비밀이 새어나가는 순간 아버지가 일구고 자신이 이어받은 수조원대의 종교 제국이 단숨에 공중분해될 테니까요. 그래서 총장은 아주 대담하고 추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제리 폴웰은 그란다의 입을 막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마이애미에 있는 수백만 달러짜리 고급 유수 호스텔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21살짜리 풀보이를 호스텔에 지분을 주고 관리인으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청년의 미래를 후원하는 자비로운 자산가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아내의 정부이자 자신의 성적 파트너 청년에게 건넨 거대한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호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리버티 대학교의 자금과 인맥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도들이 눈물 흘리며 바친 헌금과 학생들이 빚을 져가며 납부한 등록금이 결국 총장 부부의 기괴한 성적 비밀을 덮는 입막은 돈으로 흘러들어간 셈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완벽하게 봉인된 줄 알았던 이 추악한 비밀.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7년이 지나 청년 그란다가 이 귀대한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하자 폴웰 부부는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막다른 길에 몰린 청년은 결국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백악관까지 긴장하게 만든 폭탄 선언. 그 파멸의 도미노가 마침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으며 그란다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가짜 사업가 행세를 하는 것도 부부의 기괴한 성적 요구를 맞춰주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던 겁니다. 결국 그란다가 이 관계를 끝내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자 제리 폴웰은 패닉에 빠집니다.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였으니까요. 이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란다의 학교 친구였던 페르난데스와 그의 아버지는 자신들이 이 호스텔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적절한 부동산을 찾는 일에 영입되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부당하게 제외되었으며 약속받은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2015년 폴웰 부부와 그란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르난데스 부자는 이 부동산 분쟁 과정에서 아내 베키와 그란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의 노골적인 성관계 및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폴웰 부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교계 스캔들을 넘어 미국의 심장부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 음모론으로 확장됩니다. 위기에 몰린 제리 폴웰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 해결사이자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었습니다. 제리 폴웰은 코헨에게 연락해 페르난데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아내 베키의 은밀한 사진들을 회수하고 그의 입을 막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권력의 해결사였던 코헨은 이 요청을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코헨은 강력한 사법적 압박과 모종의 타협을 통해 이 사진들을 확보하여 파기했고 페르난데스 부자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 밖에서 조용히 합의하여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거래가 성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기독교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리 폴웰은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전격 지지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 보수 기독교의 황태자가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자 수백만 명의 기독교 표심이 도미노처럼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바로 제리 폴웰이었던 셈입니다. 코헨도 자신의 비망록에서 페르난데스 부자 소송 사건은 제리 폴웰을 위해 해준 거대한 뒤처리라고 묘사하며 나중에 트럼프를 위해 이 호의를 되돌려 받을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 목사 가문의 추악한 성적 스캔들을 덮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판과 국가의 운명까지 거래의 도구로 쓰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도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며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2020년 8월 제리 폴웰은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고급 요트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으나 그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건해야 할 대학 총장이 바지 지퍼를 반쯤 내린 채 속옷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똑같이 바지 지퍼를 내린 젊은 여성과 허리에 팔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아내 베키 폴웰의 조수이며 임산부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체불명의 음료가 들려 있었죠. 제리 폴웰은 이건 무알코올 음료이고 장난으로 찍은 사진이라며 황급히 해명글을 올렸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리버티웨이라는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며 숨막히게 통제하던 총장이 정작 자신은 요트 위에서 퇴폐적인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이 지퍼 사건으로 제리 폴웰에게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그동안 폴웰 가문의 위협에 숨죽이고 있던 그란다가 마침내 언론을 통해 모든 진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란다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폴웰 부부와의 은밀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녹음 파일들을 세상에 전부 공개했습니다. 그는 위선자입니다. 남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논하며 도덕을 강요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내의 외도를 관함하며
폐악을 쫓던 괴물이었습니다. 이 폭로로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신의 이름을 팔아 쌓아 올린 도덕의 제국이 단 하룻밤 사이에 가장 지저분하고 기괴한 성스캔들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평생을 쌓아 올린 명예는 조롱거리로 변했습니다. 제리폴 웰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이 남았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신을 억제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학생들과 신도들은 깊은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란다는 왜 폭로를 했을까요? 평범한 호텔 수영장 관리인이었던 그란다는 호스텔의 공동 소유주이자 관리자가 되어 경제적 지위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란다는 리버티 대학교 소유의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폴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주말을 보내거나 휴가를 즐겼으며 폴의 가문의 일원처럼 깊숙이 포섭되었습니다. 폴 웰 부부는 그란다를 자신들의 비즈니스 및 정치적 파트너들에게 소개하며 당시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해결사 마이클 코엔 같은 미국 최고의 권력층 인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란다는 세계 최대 복음주의 대학 총장의 최측근 그룹에 소속되어 권력과 특권, 자금력이 동원되는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란다는 7년간 이어진 제리폴의 부부와의 기묘한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2014년 그란다에게 진지하게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베키와의 성적 관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양측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었습니다. 제리 폴웰의 주장에 따르면 그란다는 부적절한 관계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위협을 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했으며 자신들을 파멸시키려 했다고 주장도 합니다. 2018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제리 폴웰 부부의 농장에 초대받았던 그란다와 베키 사이에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키는 그란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자 불안감을 느낀 그란다는 폭로를 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으며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제리 폴웰의 위선이 리버티 대학교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 전체에 끼치는 정치적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합니다. 그란다는 제리 폴웰이 대중 앞에서 강한 지도자처럼 행동하며 도널드 트럼프를 돕는 것에 실망감을 느꼈으며 마이클 코언을 통한 사진 유출 차단이라는 정치적 거래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부당한 결타 뒤 미국의 국가적 리더십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폭로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부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란다는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폴웰 부부와 비즈니스 분쟁을 겪었고 폴웰 측이 자신의 삶을 망치려 한다고 느끼자 폭로를 결심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권력과 도안에 최면이 걸려 내부 서클에 들어갔었지만 결국 그 관계가 심리적 조종과 가스라이팅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농장 방문 당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협박한 사실이 감정적 골이 깊어졌으며 언론과 인터뷰를 결심했고 이것이 결정적인 파국으로 이어진 것이죠. 폭로 직후 언론과 누리꾼들은 그란다를 풀보이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복잡한 권력 관계의 피해자가 아닌 단순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희화화되어 수많은 기사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거센 비난과 조롱으로 그란다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꼈으며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심리적 해방감을 느끼고 있으며 과거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았다는 사회적 입증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란다는 2022년 자신의 경험을 담은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핵심 증인으로 출연하여 모든 전말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란다가 받았던 마이애미 호스텔의 지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란다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호스텔의 지분 18%를 약속받았었죠. 하지만 이 지분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닌 성적 관계를 유지하고 비밀을 유지하도록 묶어두는 일종의 황금 사슬이었습니다. 결국 관계가 파탄나고 그란다가 폭로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도 이 호스텔 지분을 둘러싼 폴웰 가문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란다는 폭로 이후 소송과 합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지분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호스텔 운영 및 소유권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란다는 인터뷰에서 그 호스텔 지분은 나를 그들의 노예로 묶어두기 위한 덫이었다며 지분을 정리하고 호스텔에서 벗어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리 폴웰 주니어는 사임 이후 리버티 대학교 측과 수년간 퇴직금 및 명예훼손 문제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근 공개된 세무 기록에 따르면 리버티 대학교는 제리 폴웰 주니어와의 모든 소송을 종결하는 대가로 그에게 약 1,500만 달러, 한화 약 2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웰 부부는 자택에 머물며 가문 소유의 부동산 자산 관리와 개인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내 베키 폴웰 역시 미디어 노출을 극도로 자제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도덕이라는 무기로 통제하고
지배하려 드는 자들. 어쩌면 그들이 외치는 거룩한 구호는 자신들의 가장 추악하고 기괴한 욕망을 감추기 위한 가장 두꺼운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도덕의 제국을 지배하던 철면피 왕의 몰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우러러보고 있는 그 엘리트의 가면 뒤에는 과연 어떤 얼굴이 숨겨져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